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가성비 끝판왕 중후기 재개발 구역입니다. 비교적 이제 외진 곳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지역인데요. 신림뉴타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림뉴타운이 원래는 상당히 그 위치가 외졌어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 볼모지였죠. 이렇다 할 지하철 노선도 없고 또 주변 지역이 아파트조차도 잘 없습니다. 전부 다 노후된 저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동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계시다가 이 신림선이 한번 개통을 하고 나니까요. 신림선에서 환승 없이 여의도까지 불과 15분 정도면 다다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있는 2호선 신림역에서 한 번만 환승을 하게 되면 강남역까지도 불과 한 30분 안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준공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입지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동네라고 보고요. 또 주변 지역에 신규 구역 지정된 정비구역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들과 더불어서 아주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돼 오면서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신림 뉴타운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신림 뉴타운 1구역과 2구역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일반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쳤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분양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조금 외진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분양을 끝마쳤습니다. 자, 1구역과 2구역도 지금 1구역은 신통기획으로 건축심의까지 통과를 했고요. 사업인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신림 2구역은 철거까지 거의 다 완료되어서 이제 일반 분양 스케줄 그리고 조합원 재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입주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은 예상하셔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다른 중후기 재개발 구역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은 안 붙어 있는 상태예요. 가성비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네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역 1차가 지금 현재 84가 11억 5천대에 거래되고 있고 신림뉴타운과 가장 연접해 있는 신림현대 여기 있는 84 사이즈가 현재 한 8억 언더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가는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까지 꽤나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림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5구 기준에서 8억대, 84 기준에서는 거의 10억 초반대까지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상도동 더클라베뉴 같은 데들이 뭐 14억대 분양을 했으니까 이 정도 입지에서 10억 초반이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청약을 넣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끝마쳤고, 자, 역세권이면서 훨씬 더 대단지인 1구역이나 2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보다 더 높게 예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중후기 구역들, 이제 분상제, 해제된 구역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반 분양가를 이렇게 주변 시세에 맞춰서 높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지고 가시는 이익이 기존의 사업인가나 관리처분 시에 작성됐었던 비례율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에요. 자, 1구역부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까지 통과를 한 상태고 사업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예요. 부지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부지 면적이 6만 7천 평. 그리고 대지, 알대지 면적만 해도 5만 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무려 42개 동의 4,000세대급 아파트로 탄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신림 1구역 용적률 260% 적용을 받았고요. GS 현대엔지니어링 대림 여기가 이제 시공사로 컨소시엄 선정이 되어 있고 신통기획 건축심의 통과해서 사업 인가 앞두고 있는 상태고 기초 예상된 조합원 분양가는 5구 기준에서 5억 2천 그리고 84 기준에서는 7억 정도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뽑으려면 조합원 분양가도 어느 정도 높게 뽑아서 전체 비례율을 끌어올리면서 차라리 권리가액 수준을 끌어높여주는 게 요새 이제 관리처분 변경 인가에 대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이 2,120여 명 정도신데 그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677세대 전체 조합원 중에 약 40% 가까이가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조합원들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간을 끌어왔었는데 어쨌든 무허가 건축물도 도정법에 명시된 것처럼 1982년 이전까지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항공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실사용을 주거로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증개축을 하지 않고 원상 유지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뚜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입주권을 주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허가 건축물의 입주권은 종전에 내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전 평가라던가 권리가액은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에 발맞춰서 프리미엄이 꽤나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자, 2구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낮지 않게 250% 가까이 선정을 받았고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컨소시엄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철거가 거의 99% 이상 완료되고 조합원들의 재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도 일반 분양 스케줄이 잡힐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다 빨리 진행된 만큼 관리처분상의 조합원 분양가가 1구역보다도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5구 기준에서 4억 3천이면 거의 그냥 건설 원가 수준으로 물건을 산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84 같은 경우도 5억 4천이면 저기 경기도 외곽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주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현재 분양 세대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를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일단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대단지입니다. 거의 총 세대 규모가 3,700여 세대 가까이 되고요. 임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4,000세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근데 조합원 수가 만만치 않게 많다 보니까 조합원분들께서 한 84 정도 사이즈까지는 그 권리가의 순서대로 대부분 다 가져가시리라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거는 84가 그래도 한 550여 가구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의 한 700여 가구는 5구 사이즈로 일반 분양이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일반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해서 추산을 해보니까 5구는 한 8억 정도, 84는 한 10억 중반 정도만 분양을 해도 거의 3구역의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고요. 또 주변 시세보다도 한 1억 정도는 저렴한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무리 없이 성공적인 청약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신림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 자체가 조합원들께서 84 정도 사이즈까지는 대부분 다 가져가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분양구는 대부분 다 5구 정도 사이즈로 나오리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추정 일반 분양가 역시도 제가 1구역과 비슷하게 한번 뽑아봤는데, 아무래도 1구역이 역세권에 가깝고 더 대단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높게 분양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정도 한번 예상해가지고 봤을 때 입주권 현재 나와 있는 매물에 기대되는 안전마진, 투자 수익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림 1구역부터 볼게요. 신림 1구역이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매물이 앞서 봤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한 3억 2천 정도 매물로 나와 있고요. 종전평가는 극히 낮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약간의 편차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대지 없이 아주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 뚜껑만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기 때문에 종전평가를 거의 없다고 예상하고 프리미엄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84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이 7억 언더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매매가와 합산하게 되면 전체 예상 비용은 한 1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근 시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감안했을 때 한 11억 전후 정도 형성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안전마진으로는 1억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일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매물도 하나 보면, 여기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 영역은 아닙니다. 5억대, 6억대 정도 되는 매물인데 5억대짜리 매물에 현재 예상되는 권리가액이 3억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붙어있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84 신청하면 분담금이 한 3억 8천대 정도 예상이 되니까 똑같은 84 받는데 무허가 건축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총 비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무허가 건축물은 초기 투자 비용이 작다 보니까 리스크를 적게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더 높은 프리미엄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조합원에게 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6억짜리 매물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조금은 더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상되는 안전마진은 요 초기투가 적을수록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 부담이 좀 적은 물건들을 많이 선호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림 2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신림 2구역도 요 조합원 분양가 변동 가능성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비례율이 조금 더 높게 흘러가면서 예상되는 권리가액이 높아지면 사실 이제 상계 처리가 가능해지겠죠.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매물이 3억 2천, 지금 예상되는 평가 금액이 4천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한 2억 8천 정도 주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5구 사이즈를 조합원 분양가로 신청하게 됐을 때가 4억 3천이니까 예상되는 분담금은 3억 9천에 가까운 수준. 그러니까 내가 예상되는 총 비용은 초기 매매가의 예상 분담금까지 합치면 한 7억 정도 주고서 이 2구역에 들어갈 5구 사이즈를 분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4억짜리 매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종전평가 금액이 1억 정도 수준, 그리고 여기 역시도 5구 사이즈를 신청했다 보니까 예상 분담금은 한 3억 2,700 정도, 예상 총 비용은 한 7억 초반 정도니까 거의 흡사하죠. 자, 그래서 철거까지 완료된 2구역과 아직까지는 건축 심의만 득한 1구역의 프리미엄과 예상되는 안전마진이
큰 편차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는 신림 1구역에 있지만 이 시간에 대한 리스크는 신림 2구역이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신림 2구역과 1구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 그리고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동네 옛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산동네로 여겨지던 동네입니다. 지금도 아직 철거하기 전인 1구역 같은 데 가보면 그 동네 분위기가 정말 도정법상의 재개발 같다.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동네에 가까웠었던 동네가 이제는 신림성 개통과 더불어서 역세권에 플러스 대단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까지 불과 15분, 강남까지 1회 환승으로 30분이면요. 웬만한 동작구 정도 수준의 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정말 재탄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1구역 같은 경우 초투가 2억에서 3억대인데 신림 3구역의 추가 분담금 스케줄이 시공사와 어떻게 계약되는지를 보면 이거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상당히 매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신림 3구역의 추가 분담금 스케줄이 지금 어떻게 계약이 돼 있냐면 초기에 10%, 중도금 형태 40%, 잔금 시에 5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무허가 건축물 딱지를 사가지고 예상되는 분담금이 7억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 스케줄이 10%면 7천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한 3억 정도가 중도금 형태로 한 대여섯 차례 나눠가지고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잔금 때에 거의 3억 이상의 분담금을 내는 거니까 초투 2, 3억대에다가 요 정도 스케줄의 분담금만 잡혀준다면 굉장히 매력있는 투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근 지역의 시세 비교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봤었던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사실은 얘보다는 약간 상급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비슷한 신축급 아파트의 시세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약간의 단점인데 그래도 신림 3구역이 현재 8사가 10억 2천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냈고 거기다가 역세권 대단지라는 장점이 있는 2구역 3구역이기 때문에 이 10억 2천 플러스 알파 정도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부분은 초투가 적다는 점 그리고 중후기 구역이라는 점 큰 세월을 녹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 그래서 이런 구역들은 작은 물건들, 초투가 적게 들어가는 물건들의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구역이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합리적인 분석을 통한 재개발 입주권, 그리고 초기 재개발 구역에 대한 투자 전략과 매물 상담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 전화 주셔서 합리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